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IT 매체인 WCCF 텍에 재미있는 루머성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인텔이 원래 저가용 CPU 생산 일부를 미국의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 팹 생산 설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팹 공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인텔이 작년부터 자체 파운드리를 풀 가동하고 있는 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간 인텔이 CPU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10나노 공정 전환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14나노 CPU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지목해왔던 것을 떠올리면 이런 배경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소식을 다룬 CCF 텍조차 이 소식을 단독 기사로 다루지 않고 루머로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루머라고 하면서도 기사로 다룬 것으로 봐서는 정보원이 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단독이라는 꼬리표를 달려면 결국 이 소식을 확인해줄 인텔 내부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익스클루시브를 달지 못한다는 배경도 기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특종 기사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사실관계가 거의 맞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는 게 허다합니다. 그런 만큼 그 루머성 기사도 백안시하기보다는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는 일단 그 인텔의 현 상황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AMD의 점유율을 많이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인텔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올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텔은 지난해 4분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69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인텔은 서버용 CPU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이런 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인텔이 14나노 공정 수요를 가소평가했고 결과론적으로 팹 설비 용량을 25%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인 점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인텔은 CPU의 경우 10나노 공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고 연내에는 외장형 GPU, 외장형 그래픽 처리 장치도 출시합니다. 강력한 경쟁자 AMD도 원래 그 CPU 시장을 더 빼앗기 위해서 7나노, 5나노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입니다. CPU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방어, 그 외장형 GPU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인텔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산 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WCCF 텍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와 관련된 인텔의 루머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력 제품인 CPU에서도 코어가 될 만한 제품, 그리고 외장형 GPU를 만들 그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저가 CPU 제품을 다른 파운드리에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다른 파운드리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점입니다. 인텔이 다른 파운드리가 아닌 그 글로벌 파운드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명이 곁들여졌는데요.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가 14나노, 16나노 공정이 가능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미국 회사인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이 TSMC의 물량을 맡기기에 부담인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 삼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공정 전환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인텔이지만 AMD처럼 팹리스로 가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이 외장형 GPU 시장만 해도 인텔이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입니다. 게임, AI, 자율주행 등으로 GPU의 활용도가 매우 커진 만큼 이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인텔인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말에는 경쟁사인 AMD에서 라자 코드리 AMD 수석 부사장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인 10나노 GPU인 DG1의 경우 인텔이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오는 2022년 출시 예정인 7나노 GPU인 DG2인데요. 이 제품도 인텔의 자체 파운드리에서 소화가 된다면 10나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차세대 공정 전환에 무리 없이 성공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데는 인텔의 CPU 공정 전환이 더뎌지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텔이 진짜 팹리스로 전환해서 7나노 이하 제품을 삼성이나 TSMC에 맡길지 아니면 그 공정 개발 어려움을 뚫고 7나노, 3나노 개발에 속속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확실한 것은요,
비즈니스 세계에 절대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지금껏 그 자신의 주력 제품인 CPU를 다른 파운드리에 맡긴 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인텔의 CPU를 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TSMC의 경우는 인텔의 경쟁자인 AMD와 깊숙이 밀착되어 있고 이 생산 라인도 풀 가동 중이라 여유가 없다는 점이 반영된 관측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인텔은 경쟁자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최고의 실적을 올린 만큼 선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 공정 개발 결과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텔로서는 고사양 제품, 핵심 제품을 만들기 위한 팹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제품을 다른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캐파가 모자라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런 결정을 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삼성만 해도 중국에 파는 핸드폰의 경우는 ODM 물량을 크게 늘리는 상황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텔의 행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우한 폐렴 사태로 난리인데요. 다행인 것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낸드 공장이 있는 시안만 해도 우한에서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죠. 그래서 영향권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도 지리적으로 멀어서 영향이 없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일부 CPU 제품을 맡긴다는 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